그때가 이제 월 200이었으면 거기에 이제 10배 정도. 몸값이 한 3년 만에 그럼 10배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고객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냐라고 묻는데 저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신뢰를 얻는 것, 그 사고를 벗어나서 만나기 전부터 신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 옆에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이분의 채널을 보면서 세일즈를 공부하고 유튜브를 꿈꿨었죠.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브랜드 전략가이자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또 데일리 박성훈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대표님 유튜브 봤었으니까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버셨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하루에 100만 원 버는 남자가 됐다. 그럼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 월에 200이라는 게 한 회사를 다녀서 200만 원을 번 게 아니고 투잡이었어요. 투잡인데 200 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수트를 많이 입고 싶다라는 그 되게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수트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2016년도에 2016년도. 그때 거기서 월급을 얼마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한 달에 100. 100이면 근데 최저 시급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했기 때문에 네.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낮에 저녁에 일을 하고 한 달에 200 겨우 벌었었죠. 그럼 대표님은 지금 하루에 100만 원 벌기를 하시잖아요. 네.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신 거예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자리를 잡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네. 어떻게 해야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일 하나 가지고 100만 원을 번다라는 개념보다 수익의 파이프라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네네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이 벌리는 거고 사실 뭐 하루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또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거 하나. 저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알리는 거. 존재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루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달이나 아니면 연수입으로 따지면 그때가 이제 월 200이었으면 거기에 이제 10배 정도. 몸값이 한 3년 만에 그럼 10배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 비결은 뭘까요? 타고 태어나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설마. 타고 태야 되는 건 없지만 정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죽토미. 그렇죠. 죽토미를 그 죽도록 토할 때까지 미친 듯이 네.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자기 컨텐츠를 쌓아가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다면 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단언.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었어요. 통역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통역 일이 있을 때는 또 통역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총알을 모은 거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18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거든요. 아, 2010. 원래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유튜브를 했다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MCN 설립한다고 스튜디오까지 또 돈 털어서 만들었다가 스튜디오 만들었는데 당연히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래서 한 네네네. 6개월 동안 적자 4천만 원 보고 정리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굉장히 미련이 많았고 컨텐츠를 하려면 무조건 미디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때가 유튜브가 뭐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영상은 강력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다 컨텐츠를 만들어 올린 거죠. 엄청 깨어 있으셨구나 옛날부터. 저는 그 영상이나 미디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회사 명도 이제 미디어 회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컨텐츠가 가진 힘 그중에서도 영상이 가진 힘은 진짜 압도적이다 생각을 했고 2018년도부터 유튜브를 만들어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유튜브를 만들어 올리면서 제가 처음에는 영어 컨텐츠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영어를 독학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근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채널도 안 크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전혀 안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만들어 올리다가 이제 거기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국제 회의라든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 영어를 잘하셨구나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제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거나 막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습니다. 비빈들이 오시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그러면은 이때 쌓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말하는 어떤 이런 브랜딩이 되기 위한 인플루언싱 스킬이라는 건 뭐예요? 영향력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영향력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세일즈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일즈를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쉽게 얘기해서 돈 내게 만드는 게 파는 거? 세일즈. 네. 설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마케팅이 있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는 거죠. 또 존재를 그쵸. 알리는 거. 그러니까 세일즈는 설득이고 마케팅은 수단이 되는 건데, 가장 그 위에 정점에 있는 거는 브랜드입니다. B. 제가 이 제품이
정말 뭐 타이타늄으로 만들었고 정말 가볍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100만 인플루언서한테 이걸 쓰게 해서 알릴 수도 있겠지만 이 펜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몽블랑이라는 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몽블랑의 브랜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세일즈나 마케팅 없이도 알아서 찾아가서 사거나 또는 마케팅 그 세일즈 직원이 사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세요라고 하겠죠. 브랜드는 다름 아닌 영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믿고 사는 거네. 그럼 뭐 판매 기술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어지는, 그죠? 그래서 브랜딩이 결국은 이제 인플루언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인플루언싱의 단계를 알려주셔야죠. 어떻게 인플루언싱을 하는지. 인플루언싱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또 하시면 돼요. 네. 인플루언싱의 첫 번째는 물론 자기 확신입니다. 마인드셋. 이 제품에 대한 확신,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인플루언싱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어떻게 글을 쓸지, 카피라이팅이라든가 그런 글쓰기를 어떻게 할지, 말을 할 때는 어떤 데서 빨리 얘기하고 어떤 데서 짧게 얘기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할까. 글쓰기, 말하기, 뭐 설득,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는 게 또 인플루언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고 세 번째가 퍼스널 브랜딩. 기업이라면은 기업 브랜딩일 거고 개인이라면 퍼스널 브랜딩이 되겠죠. 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이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플루언싱을 하는 겁니다. 컨텐츠는 뭐예요? 퍼스널 브랜드 안에서 가지를 치는 게 이제 컨텐츠인데 왜냐면 브랜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장 상위 개념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브랜드는 굉장히 입체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을 때 안대장이라는 이름도 브랜드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말투 또는 향기도 이 사람을 차지하는 하나의 인식 중에 하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다 하나가 됐을 때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게 1차원적으로 뭐뭐 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적재적소에 꺼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을 때 그래야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컨텐츠, 인플루언싱,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싱 스킬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구독자분들은 이걸 보면서 대표님처럼 돈을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오면 대표님은 뭘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칭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언제나 기획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무조건 저는 이제 회사 브랜딩보다는 개인 브랜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정의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들여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나를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쭉 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기획하는 것처럼 나를 나타내는 색깔은 무엇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해왔던 거, 내가 닫고 싶은 고객은 누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자기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브랜드 기획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네요, 먼저. 네. 네. 상품 기획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살까? 왜 살까? 그거 고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브랜딩이잖아요. 기획을 가장 먼저 해라. 네. 누가 살까? 누가 나를 찾을까? 어떤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A고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B니까 이 두 개의 접점에서 가장 잘 먹히는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야 될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기획을 했으면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판매는 그 다음입니다. 발행이랑 판매랑은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일즈 할 때 누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네네. 세일즈를 할 때 고객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냐라고 묻는데 저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신뢰를 얻는 것, 그 사고를 벗어나서 만나기 전부터 신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 상대방은 저에 대한 검증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위한 컨텐츠 발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뭐 가지고 있는지 알았네. 그래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도 테크닉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를 인터넷에다가 풀어놓으면 이 사람 요거 할 줄 아네? 이거 할 줄 아네? 궁금하다. 만나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으면 그때부터 막 설득해야 되니까 힘 빠지고. 그렇죠. 네. 기본적인 세일즈맨들이 그렇게 하죠. 네네.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진짜 많이 해놔야 됩니다. 상품 다 만들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하기 전이니까 기획. 누구한테 팔까? 왜 팔까? 이 사람이 왜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있을 만한 플랫폼에다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쓰면서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죠. 기초 작업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영업사원들이나 하면 자꾸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말빨로 현장에서 팔으려고 그래요. 저도 영업사원들 보면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결국 이것도 영업의 기술이네요. 대표님이 하는 게 진짜 들어보면. 그럼요. 너무너무 네. 중요하죠. 오늘 진짜 대표님한테 너무 어떤 인플루언싱, 브랜드 하는 법, 그다음에 기초 작업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대장 TV를 구독하는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안대장TV 구독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죽톰이라고 안대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세상에 많은 어떤 성공한 사람들,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도록 토할 때까지 미친 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겨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계속 도움 많이 받으시고 또 자기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죽토미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오늘도 죽토미 하시면서 자,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대장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